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사를 많이 읽었어요. 홍장원 미스테리. 홍장원. 이분 진짜 깜놀했습니다. 깜놀. 네. 홍장원이 기소됐다. 네. 왜? 이 사람 지금 미국에 이를테면 지난 2024년 벌써 2년이 해가 아니에요. 완전 해가? 네. 그렇죠. 예. 2024년에 홍장원 씨가 이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측에다 설명하는 그 일련의 작업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특검이.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는 이게 혐의가 예. 그냥 뭐 내란 방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네. 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사실 홍장원이 이런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네. 그야말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어떻게 보면 결정타가 된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한 사람인데 네. 야,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굉장히 놀랍죠. 네, 네. 일단 홍장원 씨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홍장원 씨는 사실은 지난 계엄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장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참전 용사이고 네.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30년간 활동을 했었고 그런데 그 활동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TF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물론 무혐의가 났습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은 물을 먹고 있다가 옷을 벗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민주당 편에 설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윤석열을 쓰러뜨리는 한 방을 갖고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홍장원이 이중 플레이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사실은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이 있었고 홍장원 씨는 결국은 대통령이 여인영 씨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잡아들여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정말 혁혁한 아주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게 정말 네. 심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하면서 네. 그 메모 있잖아요. 뭐 네. 거기 한동훈도 있고 우원식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그 14명인가 하는 메모 이거를 당시에 여인영이 홍장원한테 불러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인영은 이제 그 불러준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네. 이거 내가 체포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위치 추적을 얘기한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원은 이거 체포 지시, 체포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또 이제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메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직접 판사한테 홍장원 지렁이 검색하면 나온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그 의문의 메모 그것 때문에 하여튼 과연 이 메모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작성경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홍장원이 여인영한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별개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여인영과 홍장원의 통화가 가짜였나? 아니다. 그건 아니고. 법원은 네. 아니다. 이 통화가 있었다. 거기에서 어떤 명단이 불려졌었고 이것을 여인영 씨는 위치 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은 그래 위치 추적해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결국 잡아들이려고 한 거잖아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요런 내용으로 봤고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게 물건에 의해서 확실히 각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홍장원 씨가 갖고 나왔던 게 이 메모지란 말이죠.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지렁이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맞습니다. 지렁이 글자. 예. 네. 그런데 이 메모를 홍장원 씨가 이제 폭로를 한 날이 12월 6일입니다. 2024년 12월 6일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요 홍장원의 메모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한마디로 홍장원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렇죠. 원래는 원래는 얘기를 해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생각했던 그 홍장원이 그러니까 네. 이 내란제 그 일변도에서 뭔가 헉헉헉한 민주당에게 공을 세우고 네. 증언을 해내는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 그 말 한마디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면 명단을 들이대면서 결국 이 모든 증언을 했던 사람이 홍장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부역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이 오히려 이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뭐지? 양쪽 다 양다리를 맞습니다. 걸쳤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일테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요런 그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계엄이 12월 3일 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22시 58분경에 홍장원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위치 확인, 명단을 불러주면 위치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3시 06분경에 홍장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인영한테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후에 나오는 그 메모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24년 12월 4일에 홍장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 당일날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이죠. 1차 메모를 작성했고 이후 보좌관에게 정서하게 해서 2차 메모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오후 4시경에 보좌관한테 기존 메모를 보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 다시 적어보라고 했고 이것이 3차 메모가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메모가 그러니까 왜 메모라는 게 한 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저기서 논란이 됐던 건 그래서 원본은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원본은 버렸다. 그렇죠. 맞아요. 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요 부분보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데 요게 다른 언론의 보도인데 JTBC 보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날 바로 홍장원이 조태용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었죠. 원장님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그 이후에도 이제 그 특검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아니 도대체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이 사람 이거 누군가 이 홍장원은 이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고 이래서 이 사람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었다. 나는 그때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었고 바로 이 사람 이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 거짓말이 아닌 게 바로 이 12월 5일 날 이 홍장원 씨를 직권 면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장에서 지금 해임을 해버려요. 네. 더 재밌는 거는 그 해임된 날 2024년 12월 5일에 김태효에게 또 이 사람은 저 홍장원이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었잖아요. 1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물론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먼저 해요. 선제적으로 사과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거 저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 얘기를 한 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했겠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니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 말은 또 네. 무슨 뜻이지?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이 이 천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국민 절반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어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디죠? 이 당시 김태효에게 말할 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조태용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이재명 대표 측이겠죠. 또. 같은 그러니까. 날 이게 지금 같은 날 거의 그러니까 네.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4일에는 12월 4일이다. 자 네.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그럴 때 그걸 왜 해야 돼? 라고 그때 반문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걸 왜 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을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원장이 빡쳤구나.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느낌에는 그 다음날 바로 김태효 1차장한테 갈아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김태효 씨하고도 워낙 또 친한 관계였거든요. 네, 이 조태용 씨보다는 김태효 씨하고 더 친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선배님 SOS 전 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뉘앙스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보시기에는 이 워딩이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루 간격으로 그러니까 12월 4일에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하시죠. 네. 그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분위기 네. 안 좋은데 하고 바로 다음 날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 탄핵 반대 당론 나왔으니까 이거는 천재일우라는 게 그야말로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잖아요. 네. 이번에 사과하면은 계엄이 어쨌든 사고처럼 벌어졌지만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라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폭로가 이제 그렇죠. 공개가 됐잖아요. 다음날 종이 네. 갖고 나와서 또 폭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쪽 보고 이쪽 간 보고 네. 이쪽 간 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야 그냥 네. 명단 까자. 네.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닐까. 저는 12월 네. 3일 날 네. 누군가가 홍장원에게 세게 붙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은 이런 네. 겁니다. 이기는 편 내 편. 그렇죠. 그 시점에 이기는 편으로 확 네. 붙는 약간 네.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행동이나 행적들을 보면은 12월 3일날 행동과 그 말이 다르고 네. 4일, 5일 또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사실 계엄이 일어나고 전후로 얼마나 격변했습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눈치를 봤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측에 부역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저는 조작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분명히 이거는 법원에서도 인정될 만큼 통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럼 이 메모를 왜 만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이 홍장원 씨의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물먹었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적폐청산 TF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줄을 한번 잘못 서면은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너무 느낀 저는 거야. 뼈 아픈 예. 그 과거의 기억이 전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홍장원 씨가 일종의 보험령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작성 장소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르고, 다르고 말도 계속 바뀌고. 예, 그래서 신빙성도 맞아요. 흔들리고 맞아요. 그런 거 맞아. 아닌가. 그러니까 개헌 국면에 이제 네. 엄청나게 많은 말과 엄청나게 많은 폭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증거의 무게가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거하고 내가 메모가 있다는 거하고 일단 물증이 있는 다르니까.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다시피 사후에 메모를 작성을 했다고 그랬고. 맞아요. 근데 원본은 폐기됐고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그냥 경험칙상 따져봤을 때도 부자연스럽잖아요. 뭐 이게 그럼요. 무슨 몇백 장짜리도 아니고 국정원 차장식이나 한 사람이 그거 듣고 그걸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하고 다시 1차 메모를 만들고 2차 메모를 만들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근데 예. 저는 이렇게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였던 네. 사람의 끝이 말로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특검에서조차도 스스로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될 지금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그 계엄 국면에서 내 스스로가 거의 증인이다라고 할 정도의 역할을 톡톡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그런 게 좀 전혀 못 받고 끝은 결국은 뭐 요리조리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2차 특검의 어떤 처지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네. 피해자를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네. 전 이게 제대로 혐의 사실로 구성될 수 있을지는 되게 회의적이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외신이라든지 그 해외 CIA 네. 전달을 했다, 이거를 네. 전달을 했다. 이게 과연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이 될지도 참 일단 그렇죠.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런 유력한 정황이 있었으면은 앞에 특검들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맞습니다.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도 굉장히 궁핍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지금 2차 종합특검 들어와서 그 특검보가 김어준 하는 뭐 유튜브가 나가가지고 사건 뭐 줄줄이 막 이렇게 보고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2차 종합특검이 스스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뭐 하나 지금 물건 콘텐츠가 없으면 굉장히 없죠. 없으면 지금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된장찌개에 고기 된장찌개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고기는 이미 앞서서 다 골라 먹었는데 그렇죠. 2차로 먹게 된 사람이 네. 콩인지 콩 단백질 묻힌 비슷한 건지 거라도 있어야 돼. 고기인지 그냥 아니면 일단 그냥 콩고기라도 있어야 돼. 네. 네, 지금 그렇게 고르는 그쵸. 와중에 이제 홍장원이 같이 딸려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네. 사실 뭐 이거 뭐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참 짠하다. 오죽하면 네. 오죽궁하면 네. 뭐 이렇게까지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건 발족돼서는 안 되는 특검이었어요. 2차 종합특검까지 맞아요. 할 일이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홍장원을 과연 진짜 이게
기소가 될까? 왜냐하면 아니 그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정권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홍장원인데 혹시 홍장원을 봐주려고 지금 수사를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피해자 입건은 하되 이제 혐의가 없을 수도 혐의를 오히려 있으니까.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이 덩어리를 가져갈 수 없는 건 조태용과 김태효에 대해서 또 강력한 뭔가 이 내란 선동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네.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 선동에 그럼 결국 배우는 누구인가? 배우는 결국 윤석열이었다. 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 홍장원 그래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홍장원을 덮어주기 위해서 조태용하고 김태효까지 덮어준다는 건 너무 미스가 커. 그러니까 홍장원 일단 같이 좀 엮어놓자. 저는 뭐 이런 그림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렇죠. 뭐 홍장원 자체를 목표로 했다기에는 네, 사실 그렇죠. 예. 뭐 각도 맞지가 않고 네. 전반적인 의사 결정 체계 이 체인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홍장원이 가운데 이걸 홍장원이라고 뺄 것인가? 맞습니다.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홍장원이 1차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이제 저 해외 담당이기 때문에 뭐 CIA라든가 뭐 영국의 뭐 MI6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데랑은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상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제 저 구현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밝혀야 될 게 많은데 저는 참 인생이 재밌다. 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번에 말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올 때도 많고 하다못해 시의원 나올 때도 많고 홍장원은 왜 그쵸. 저도 그 공천을 못 생각이. 받았을까요? 아니 정말 네. 그 정도 스펙에 네. 굉장히 또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대중적인 공무원이죠. 소구력이 굉장히 높단 그럼요. 말이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네. 왜 한 자리도 못 받아? 저도 사실 갖고 있는 아이, 의문이에요. 그쵸.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지금 바로 공천 주면 너무 빠르니까 네. 한 템포 쉬었다가 다음에 총선 때 2년 뒤에 한번 두고 보셔도 돼요. 그럼 2년 그때는 뒤에. 이미 잊혀져요. 근데 또 사실. 이런 면이 있는 게 네. 참 권력이 무서운 게 이재명 권력이 이제 자기가 사람 필요할 때는 쓰고 네.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는구나. 전 이렇게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공천 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너무 급하고 빠르니까 그건 저는 기대는 아예 안 했는데. 너무 급했다. 그렇죠. 이번에 바로 이 지금 내란몰이를 하면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네. 어쨌든 그 관련된 그 정부에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을 바로 공천 주기에는 너무 급했을 거고. 예.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버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빨리 버리기도 하는구나. 참 무섭다. 예. 근데 저는 지난번 강미정인가요? 뭐 네. 누구 검사 그렇죠. 공격했었던 강미정 씨도 어디 선거 나온다고 막 처음에 그러지 않았었나?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거는 제가 예. 알기로는 이제 선거 나오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본인에 관한 신상 정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걸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무튼 조금 좀 석연찮은 이유로 네. 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강미정 누군데 음. 그 사람 뭘 했다고 공천을 주는데 정치한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종의 이제 선거를 나온다 말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홍장원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면 1차 특검에서 네. 이미 천재위로 이 문자를 확보하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재명 정권에서 이미 이 홍장원은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거를 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그 충성심에서 로얄티에서 네. 좀 깎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김병주 의원이 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이제 저 원내대표 그만뒀지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정원 빼박이잖아요. 그쵸. 따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병주나 김병기 두 의원을 통해서 홍장원 우리 사람 아니야. 홍장원은 그냥 지가 살으려고 우리한테 이거 정말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거 한 거지 아니야라고 저는 누군가 X표를 친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두 의원이 또 이 네. 탄핵하고 계엄 수사 국면에서 그럼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이 수사 기밀이 특검 내부에서 절대 밖으로 안 나갔을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대놓고 브리핑도 하고 네. 어차피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인데 그러면은 수사 단계에서 진짜 말씀대로 그런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 저는 네.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12월 5일에서 12월 5일은 홍장원이 자기 국정원 1차장에서 잘린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12월 5일은 천재 일류의 기회다라고 말했던 날입니다. 12월 4일은 이재명에게 연락해야 된다라고 건의했던 날입니다. 이재명에게 전화하자 건의하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은 마음을 바꿔서 아 이거 천재 일류의 기회다. 국민의 절반이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12월 6일 날 노란색 메모지를 공개하면서 윤석열이 잡아들이라 그랬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작동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12월 5일 밤 오후부터 누군가를 만났다. 저의 추측입니다. 저는 김병기 씨나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 그때 이 저 홍장원이 어떤 심리 상태였고 어떤 일을 했었고 한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유리하게 한번 쓰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민주당에 뿌리내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닐까라고 저의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 아마 김태효에게 천재로라고 보낸 문자 그 이상으로 무언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지금 모르지만 어쩌면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이쪽에서 반대 측에서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네. 사실은 그 반대급부의 이야기를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자기 편이라고 네.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네. 더 이렇게 좀 무리수를 뒀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네. 메모나 이런 것들을 막 물증으로 네, 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민주당에서는 홍장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사건이 재밌다. 하지만 저는 홍장원이 뭐 어떤 표현을 쓸까 뭐 관을 봤다, 양다리였다, 뭐 이중 스파이였다, 뭐 무슨 얘기가 돈다고 해도 그 어떤 통화가 여인영 사령관과 둘 사람들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었고 뭐 싹 다 잡아들여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판결이 뒤집힐 만한 사건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도 그래요, 사실. 네. 이게 왜냐면은 통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네. 통화 상대방이 있고 여인영이 명단을 불러준 거는 인정을 했고 네. 그게 무슨 체포 지시든 아니면 위치 추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메모의 작성 과정과 메모의 실존 여부인데 이거지. 예. 그러니까 체포 지시 이 대상을 불러주고 뭐 지시가 있었던 예. 것은 뭐 다 인정이 됐다. 그냥 네. 이거는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를테면은 투항을 할 때 물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들었어요는 별로 그렇죠. 안 먹히고 먹히니까. 적장의 목을 가져가야지. 내가 그치. 죽였다 이거 갖고 안 되지. 예, 전리품을 물건이 딱 있어야 돼. 물건이 들고. 있어야 돼 물건.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란 종이 네. 그럼 우크라이나 뭐였나 그랬을 근데 거야. 그건 진짜 아마. 너무했어요. 지렁이 우크라이나 글씨로 정보국 이거는. 뭐 그거 네. 우크라이나 맞아. 정보국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노란색. 탄핵 굿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네. 이 어떤 일종의 이제 만들어진 증거를 갖고 선동을 했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네. 자, 홍장원 씨 앞으로 사건은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홍장원 씨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뉴스를 보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하여튼 풀리지 않는 의문 왜 선거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하여튼 저희가 안 후속 나왔을까, 취재가 못 되면 나왔을까? 그렇죠. 네. 안 나온 건가 못 나온 건가. 네. 아니 일단 선거에 나왔으면 이렇게 입건될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사법 처리 덜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선거 개입이 되니까 맞아요. 부담스럽죠, 수사기관도. 하여튼 왜 선거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